자, 윤석열이 대선 전에 했던 발언 하나 보겠습니다. 윤석열 성대모사 가능하신 분. 해주세요. 뭐 제가 지고 나면 그냥 놓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어?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난 낙하산 안 내려보낸다. 난 진짜 쿨하다. 지랄 유언병을 하고. 어저께 그 JTBC가 단독 보도했는데 놀랍더라고. 낙하산 없다던 윤석열 정부 중소벤처공단 상임감사의 전과 5범, 전과 9범 이뿐만이 아니야. 어저께 그 JTBC 보도에 썸네일이 보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기관장은 표시가 나잖아요. 누구누구 무슨 자리에 누구누구 갔다 뭐 이렇게. 한 전 사장이 누구 가는데 상임감사 자리는 표시가 안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JTBC가 만든 용어가 스텔스 낙하산.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게 엄청 꽂아놓은 거예요. 26명 중에 17명이면 진짜 절반 이상을 꽂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중에 전과 9범도 있어. 미치겠네 진짜. 상임감사 감사위원이 총 26명 중에 17명. 근데 이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상임감사가 한 명밖에 없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우리 박정열 감사 되시겠습니다. 그 프로필 같은 거 보시면은 경남 도의회 도의원으로 아주 열심히 활약이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전과가 이렇게 구범인데도 도의원은 못 거르나 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데 이렇게 감사까지.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 없다고 했는데 요소에 다 꽂혔는데 윤석열이 다 지시했겠어요. 나눠 먹게 하는 거야. 야 니들이 나 대선 도왔으니까 나눠 먹어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공단 같은 경우는 비상임이사 6명 중에 5명이 국민의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낙하산 없다며. 전과가 많아서 뭐 그런 게 다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뭐 민주화 운동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생긴 전과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그 뭐 교통안전공단 같은 경우에는 6명 중에 5명 이렇게 꽂아버리면, 그리고 버젓이 SNS 같은 데는 본인이 캠프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 심지어 자기소개서 여기에 내는 이력서에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도와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읽는데도 나쁘끄러운 부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자기가 가기는 갔어. 근데 뭐 하는지 모르고 왔다는 그런 상임이사도 있어. 뭐 하는지 모르고 왔다는. 야 놀랍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이상한 때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아까는 상임감사였는데 지금은 비상임이사거든요. 제가 사실 처음엔 잘 몰랐어요. 말만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뭔데 그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부하라고 보내준 데 아니야. 새날 패널을 새로 뽑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왜 뽑았어 하니까 하는 말이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닌, 저거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갔다는 건 이런 정말 쌍놈식들이네 진짜. 어떻게 이래 나라가. 실제로 그쪽에 계시는 노조분들은 다 반대하거든요. 비전문가 오는 거잖아. 윤석열이 대통령 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이지 뭐. 대통령 자격 없는 놈이 뭐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술 처마시고 그러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어요? 세금이 투입되는 아까 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데는 그런 놈들 앉으라고 하는 자리예요? 국민을 이해하라고 앉아있는 자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을 앉아가지고 나라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이 그런 말 안 했다면 몰라. 자기는 낙하산 안 하기 때문에. 윤석열 침해야? 지키는 약속이 어떻게 하나도 없어. 간호법 내가 꼭 하겠다 해놓고 거부권 행사하는 미친놈 하나. 5.18 헌법에 수록하겠다, 전문에 수록하겠다. 내가 언제? 이런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하고 그 여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약속 지키는 게 하나도 없냐고. 다 까먹어. 윤석열 말 지금 입만 열면 거짓말인 게 지금 한두 가지예요?
못 지키면 사과라도 하라고 이 새끼야. 진짜 양아치 새끼 정말. 이번에 유승민 의원이 한 말이 뭐냐면 그 사회 보장 관련한 거를 민영화시키겠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말이에요. 미국 네오콘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쉽게 표현하면 미국 네오콘은 미국의 약간 극우 느낌? 그런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유승민 페이스북. 다요? 대통령은 복지의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말하면서 국방과 방산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방위 산업이 경쟁화, 시장화되면서 수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국방에도 기여하니까 복지도 방산처럼 가야 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복지를 방산처럼 한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는 위기이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의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에 절망하여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색이 사회보장전략회의인데 양극화와 불평등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없고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외치는 대통령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미국의 네오콘들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복지 민영화라는 건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복지라는 것이 나라가 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아까 좀 전에 했던 낙하산 없다랑 똑같은 맥락이 뭔지 아세요? 없는 사람들한테 두텁게 복지해 주겠다고 대국민 사기를 쳤어요. 그건 복지가 아니죠, 사실은. 세금만 열심히 내면 국가가 웬만한 건 다 알아서 해주는 게 복지의 개념인데 복지를 돌봄이나 이런 거를 보육 이런 거를 민영화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복지가 없어지는 거고 돈을 내야지 복지라는 이름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사회 유료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도 유승민만 정신 제대로 박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건 빼면. 근데 그것도 저쪽한테 공격 덜 받으려고 둘 다 하는 거라고 나 이해해. 이해하고요. 이번에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그 제5차 수출 전략 회의 계속 지금 무역 적자가 나니까 수출 전략 회의에서 뭐라 그랬냐면 경제 이기 국법은 첨단 과학 기술밖에 없대. 얼핏 수준 낮은 사람들이 이러면 맞는 말 같죠. 가만 있어. 우리 패널들이 저 말이 왜 틀렸는지를 모르는 분인데. 아니. 사실 우리나라에 첨단 과학기술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인데 이걸 망가뜨리고 있는 게 윤석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잘 피해가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한국형 그 반도체 클리스터 이거 국내 기업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본 소부장 그런 업체들 데리고 온다는 건데 너무 혀를 길게 뽑는데 내 질문이 그것이 아닌데 외교적으로 다 망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당장 위기가 경제 위기잖아요. 윤석열 말대로 한다 치더라도 첨단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임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죠. 한국이 첨단 과학 기술에 이 이야기는 언제 했냐면 박정희 전두환한테 했던 얘기예요. 한국이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첨단 과학 기술밖에 없다. 근데 이제 첨단 과학 기술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당장 경제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냐고. 그러니까 경제 위기 극복에는 지금 즉시 처방이 나와야 되잖아요. 요거 해봐야 10년 걸리는 거야. 윤석열 임기 못 채우겠지만 끝나고 한참 후에 벌어질 일들을 마치 그럴듯한 처방이라고 내놓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학생들이 구직 앱을 통해서 구직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 윤석열의 수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 헤드라인을 보면서 첨단 과학기술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는 검은 반도체 아니면 김떡순 이야기 하지 않았었나요? 김밥, 떡볶이, 순대로 이겨낸다며. 관광객이 안 들어오니까 김밥, 떡볶이, 순대를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 나 정말 야 얘는 내가 봤을 때는요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어 진짜. 경제 위기 극복은 첨단 과학기술밖에 없어? 그럼 지금까지 지가 한 말이 뭐야? 윤떡순은 뭐 어디 갔어 지금? 윤떡순. 나 추경호랑 똑같은 놈들이잖아요. 무역 적자가 발생하니까 무역 적자는 해소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방법은 수출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야 이 새끼들아 수출을 늘리는 방법을 말하라고. 윤석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수출 전략회의잖아요.
그럼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것이냐? 무엇을 더 팔 것이냐?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위기 극복은 첨단 과학기술밖에 없대. 이번에 지금 유승민이 말한 게 그거잖아요. 사회보장 관련한 행사,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하는데 사회보장 전략회의 한다면서 양극화 이야기도 안 하고 복지를 민영화하겠다고. 그런 똑같은 맥락이 진짜 무식합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복지는 민영화,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은 첨단 과학기술. 한 20년 걸릴 텐데요. 윤석열 씨 살아생전에 볼 수나 있을까? 당장 그 전에 우리 죽겠는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 지지자뿐만 아니라 윤석열 자체가 정신병자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나 전략은 어떤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가 돌대가리라는 게 이런 거야. 정말 작은 것들 하나, 둘, 세 개, 막 수백 개를 모아가지고 그걸 끌어올려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거죠. 경제위기 극복을 첨단 과학기술밖에 없대. 뭔 개소리예요. K, 한류.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팔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막 유명한 물건들 거기다 포함하고 관광산업 육성하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내수까지 막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요것들이 다 합쳐져야 경제위기 극복할까 말까 한데 뭘 알아야 뭘 면장을 해먹지. 대통령을 하고 있어 지금. 아니 근데 밑에서 자료도 올라오지 않는다는 게 지금 공무원들이 자료를 만들어봤자 윤석열이 보지도 않고 안 자기가 봐. 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뉴욕타임스 보는 신용하고 자빠졌잖아. 그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복지 민영화라는 건 사실 정부 역할을 포기한다는 건데 그 말은 내 대기업 친구들한테 일거리 나눠주고 지금 지인 민원이나 지인 청원을 들어주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참 진짜 아유 진짜 무식해요. 그런데 수출 전략회의에서 한 말이 또 빵 터졌네. 바이오 대기업은 감세해달라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 집 세수가 지금 몇십 조씩 지금 덜 거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그것도 일반 중소기업도 아닙니다. 대기업들.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여기다가 세금을 감세해 주겠다는 거예요. 미쳤습니다. 지금 투자액의 최대 25%를 세금에서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계속 세수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곳간 비는 거 모르고 계속해서 내 곳간에 돈 못 채우게끔만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못하고 기재부는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윤석열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꼬리 내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얼마나 공포정치하고 있는지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아무도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겠지 내가 나서서 무슨 말 하지 말아야지 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5월달 지났는데 4월달까지 세수 마이너스가 덜 거친 게 33조. 바이오 기업 중요하긴 하죠. 그러면 이게 삼바나 SK나 셀트리온에다가만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초부터 다져갖고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미 저 기업들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잘 나가는 기업들한테 니들 세금 감면해줄게. 최대 25% 세액 공제. 그럼 도대체 어디다 빙을 뜯겠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법인세 감면해줄 때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기업 투자가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세금을 깎아주면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사실 최대 25% 세액 공제라는 거는 정말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이 25% 거의 4분의 1을 깎아준다고 하는 건데 그 돈이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낙수효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다 국민들한테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지난 10수년간 다 증명이 되어 왔던 겁니다. 대기업 맞습니다. 깎아준다고 이게 서민들한테 옵니까? 참 미치겠네. 윤석열이 한 말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떤 지점에서 웃어야 되는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세요. 당황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릴렉스. MIT 공대 있잖아요. 여기에 MIT라는 기반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보상 체계가 자리를 잡으면서 공학, 의학, 법률, 금융 분야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시장은 기업 간 기업 경쟁이 아닌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집합적 경쟁력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다음에 바이오 동맹 나왔어요. 바이오 동맹이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젠 파트너십이 아니라 얼라이언스 개념이다. 아, 꼴보기 싫어. 이렇게 영어하는 거 진짜. 아, 정말. 그러니까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윤석열이 국무회의나 이런 뭐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은 누군가가 바로 즉석에서 꽂아준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해를 못하고 막 뱉다가 보면 지 말에 걸려서 지가 넘어지는. 근데 대기업들한테 또 세금 덜 걷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좀 심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세금을 덜 걷어서 국민들이 얻는 이득, 아까 말한 낙수 효과라는 게 뭐냐면 일자리 창출, 두 번째가 세금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혜택을 주는 이유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첫 번째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벌어들인 돈이 국민들한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내면서 부의 재분배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그 혜택을 국민이 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일자리 창출도 안 하는데 세금만 깎아줘. 기업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라가 돈을 벌어서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야지 세금을 깎아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윤석열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기업들한테 세금 깎아주고 애들이 돈 많이 벌어. 그래서 걔들 호주머니 다 들어가. 일자리 창출도 안 해. 그러면 깎아주는 의미가 뭐가 있냐고. 요거 배임이죠. 전체적으로 말하면 배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미친 새끼예요. 33조가 4월 달에 덜 거쳤지. 그러면 그게 3분의 1로 나누면 33조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상되는 세수 마이너스가 99조, 약 100조란 말이에요. 100조면 우리나라 예산의 6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바이오 헬스를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라고 딱 이 부분만 타겟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타겟팅을 하고 나서 올해에 이거 지금 감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바이오 헬스 부분에 특정할 수 있는 몇몇 기업들의 민원과 청원,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몽둥이로 때려잡고 기업들한테는 일본 놈들한테는 미국 놈들한테는 설설 기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놀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미친놈은. 진짜 화가 납니다. 무식하니까 무능하고 무능하니까 나라가 망가지는 거 본인만 몰라. 대통령이란 사람이 대한민국 엄청 큰 나라예요. 인구 5천만이 넘어요. 5천만 넘는데 1인당 GDP가 3만 5천 불 넘어가는 나라는 전 세계 7개밖에 없어요. 엄청 큰 나라예요. 이번에 3만 5천 달러가 깨졌다 그랬죠. 대만한테 우리가 뒤졌다 그랬죠. 20년 만에. 뒤졌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질을 한 거예요. 1인당 GDP가. 그러면 그게 단순하게 우리는 체감을 못하겠지.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에 어마어마한 후퇴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건데 첨단 과학기술만이 경제의 극복 방법이래.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떨어집니까? 그건 뭐냐면 기초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윤석열은 그건 모릅니다. 미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